안녕하십니까, 전은구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도형 추리인데요. 이게 지금 LG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의 편차가, 그러니까 해마다 좀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도형 추리는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그 수험생들이 굉장히 난이도를 어렵게 느꼈던,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난이도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사실 도형 추리는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어차피 회전이동, 대칭이동, 그쵸? 아니면 색반전, 아니 뭐 위치이동, 이거밖에 더 있어요, 도형에서? 그렇잖아요. 그지? 그럼 그 중에서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게 이제 한 가지 형태로 쭉 나옵니다. 이게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문항이 한 가지 형태예요. 한 가지 형태로 처음에 간단한 예제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유형으로 쭉 나오는데, 앞에 1번, 2번, 3번, 여기 좀 쉬워요. 그러니까 도형 그림 자체가 간단한 도형이야. 오케이? 그러다 뒤로 가면서 점점 복잡한 도형이 나옵니다. 모양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뭐 많은 학생들이 20문항 중에서 한 4-5개밖에 못 풀었다는 둥 막 이렇게 많이 징징거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지금 징징거렸다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 선생님이 수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리력, 언어 추리 쪽이나 언어 추리나 그다음에 수리력이나 그 다음에 지금 한 도형 추리,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도식적 추리, 이거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도형 추리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점수를 따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쪽은 그래요. 왜? 이쪽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일주일 공부했다고 해서 수리력이 갑자기 실력이 확 뜹니까? 갑자기 막 방정식 문제 못 풀때 갑자기 슥슥 풀립니까?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가 갑자기 기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공부해서 확 실력이 늘어나요? 안 그렇거든. 그쵸? 수열 추리도 마찬가지야. 수열 추리 막 꽈서 내봐. 손 못 대요. 공부 일주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런데 도형 추리는 일주일만 공부하면 거의 도사급 됩니다. 머릿속에서 막 그림을 그려서 막 머릿속에서 입체 도형을 그려 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도형 추리는 공부를 하면 한 만큼 그만큼 쑥쑥쑥 늘어나는 게 실력이에요. 도형 추리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필수적으로 점수를 따는 그 파트야. 그 파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역시 문제예요. 문제를 막 복잡하게 도형을 복잡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얘가 회전이동 시키면 모양이 어떻게 되지? 그지? 가만히 있어. 얘는 대칭이동 시키면 모양이 어떻게 되지?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문제지. 그것만 우리가 빨리빨리만 가능하다면 사실은 도형 추리는 점수를 따야 되는 그 파트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2018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많은 수험생들이 도형 추리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막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번 상반기 올 4월 달에 2019년 4월 달 상반기에 출제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요. 20문항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80% 이상을 다 풀었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즉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근데 예전에 2017년도 이전에도 사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러니까 도형 추리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작년에만 어렵게 나왔었나? 그런 거 그건 몰라요. 올 하반기에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형태지. 그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도형 추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도형이 복잡한 도형이 나오고 막 이것저것 따져서 풀어야 돼요. 이제 유형 형태별로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건 좀 있으면 조금 하다 보면 금방 나와요. 어떤 형태가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 왜? 따져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거 회전이동, 이거 대칭이동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따져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런 형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거를 도형을 그러니까 그림을 찾아내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림 찾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림을 찾아내는데 그 도형을 찾아내는데 전체를 다 찾으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특징이 될 만한 부분을 찝어서 그쵸? 그거는 뭘 보고 판단해? 선택지를 보고서. 보기를 보고서 1, 2, 3, 4, 5번을 보고서 얘랑 그림이 다르네? 그럼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라는 얘기지. 즉 서로 도형 이제 보기 5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림이 들어있겠지? 그치? 그 그림에 차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차이 나는 부분들만 찾으면 돼요. 그 전체 뭐 도형을 다 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특징이 될 만한 부분을 찝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차이나는 도형의 차이나는 부분만을 찾아내면 된다. 전체 도형을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전체 도형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 아시겠죠? 응.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올 상반기의 기출문제 형태를 한번 볼 텐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 교재는요. 그 형태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 대표 문제 한 문제만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형태 문제가 쭉 나와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도형이 복잡해집니다. 형태는 똑같아. 다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제에 주어지면 예제에서 요게 요 뜻이구나. 그거를 잘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갈게요. 자 142페이지. 42페이지 첫 번째가 자 화살표 복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도형입니다. 자 갑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보기의 도형이 변화한다고 할 때 A와 B에 알맞은 모양을 고르면 그렇고요. 자 조건 아래 사각형 내부에 있는 도형은 화살표 규칙에 따라 변화한다. 화살표는 변환 1, 변환 2 두 가지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화살표는 서로 다르다. 규칙은 1 대칭, 그러니까 좌우 대칭, 위아래 상하 대칭. 회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쵸? 회전. 그다음에 색반전. 검은색은 흰색으로, 흰색은 검은색으로 색이 바뀌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형의 교환. 도형이 서로 얘랑 위치가 바뀐다든지, 그지? 그 얘기입니다. 요거에 네 가지의 규칙이 존재하며 화살표당 최소 1개 이상의 규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 변환 1과 변환 2에 적용되는 규칙은 서로 다르며 내부 도형에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보고 풀면 돼. 이거 보고. 이거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형 이런 형태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도형. 그럼 점점점 모양이 복잡해지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수능 문제가. 동일한 형태로. 그러니까 굳이 다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대표 문제 하나씩만 해보면 돼요. 요거는 여기는 참고로 선생님이 예제는 다 생략할 거고요. 그냥 대표 기출 유형 한 문제씩만 다뤄볼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이 도형이 변환 1에 의해서 요런 화살표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변환 2에 의해서 요 화살표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게 뭔데 도대체 무슨 규칙인데 그거를 찾아내는데 보세요. 이 도형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맞죠? 보세요. 자,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단 뭐가 됐어? 색반전이죠. 색이 바뀌어 있잖아 지금. 맞죠? 일단 색반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쪽으로. 맞아요? 이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거예요. 맞죠? 일단 바깥쪽 도형, 안쪽 도형은 아직 몰라요. 안쪽 도형은 그죠? 안쪽 도형은 요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냥 안쪽 도형도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얘는 시계 방향이 될 수도 있어.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그럼 다른 도형을 같이 봐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형을 가지고 또 판단해 보는데 봐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색반전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치? 색반 이거는 뭐 어차피 90도 회전해봐요. 똑같은 모양이고 요 안에 거 봐. 요 안에 거. 요거. 삼각형. 어떻게 됐어? 안에 도형도 90도죠?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거구나 이거죠. 그럼 사실은 얘는 이제 볼 필요도 없지. 그죠? 없어. 자 이제 그러면 요놈에 일단 색반전이 들어가야 돼. 색반전. 일단 색반전 들어가야 되고요.
그치? 그럼 색반전이 안 돼 있는 거 일단 필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해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90도 회전해야 되니까, 요 뾰족한 놈이 이쪽으로 와야 돼.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회전돼야 되니까. 맞죠? 그치? 응. 그러면 일단 여기서 1번, 3번, 4번 중에서는, 1번, 3번, 5번 중에서. 됐습니까? 자, A의 그림은 1, 3, 5 중에서야. 그쵸? 자, 이제 B 모양은, 자,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봐요. 요 화살표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네. 일단, 뭐가 됐어요, 또? 색반전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이 지금 바뀌어 있죠? 안쪽 내부 도형이 얘랑 바뀌었어요. 그제? 그 다음에, 자, 이제 A에는 1번이나 3번이나 5번 이 그림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근데 요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봐봐. 여기 있던 요 모양이 안에 들어있던 요 놈, 안에 들어있던 요 놈의 모양이 얘랑 바뀌었죠?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색반전이 되면서 내부 모양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하, 얘하고 일단 색반전이 들어가야 돼. 여기가 일단 색반전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일단 1번은 될 수가 없어. 요거냐야. 맞습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구나. 그 다음에 내부 모양이 얘랑 바뀌어야 돼요. 얘랑 바뀌어야죠. 그러면 세로로 직선이 들어가 있는 요놈. 세로로 들어가 있는 요놈이네, 요놈. 3번. 그죠? 3번이 답이구나. 요렇게 찾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그지? 결국에는요, 회전이동, 대칭이동, 색반전, 요것만 잘 이용하면 끝이에요.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출유형 두 번째는 2 곱하기 복합도형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2018년도 하반기 기출 형태 문제예요. 기출 문제 유형이 이런 형태였는데, 요게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느꼈나 봐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아무튼 많이 못 풀었다. 얼마 못 풀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그런 문제인데, 요것도 그렇고 기출형 3도 그렇고요. 요 형태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그런 유형의 도형 추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한번 볼게요. 자, 2 곱하기 복합도형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그림에 주어진 도형은 전체 도형과 요소 도형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도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이동한다. 그래 놓고,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이 지금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용 파악하는 게 지금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제가 주어지면 예제를 통해서 이게 그 뜻이구나를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게 이 뜻이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빨리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양만 빨리빨리 찾아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다 거기서 시간 다 보내요. 이해 갔죠? 자, 갑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전체 도형은 말 그대로 전체에 대한 걸 얘기하고, 요소 도형은 그 전체 일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요거 조건을 보세요. 전체 도형을 2 곱하기 2로 하였을 때, 가로를 행, 세로를 열이라고 한다. 이거는 행, 1행, 2행, 1열, 2열라고 한다. 위 도형이 변화할 때, 전체 도형과 요소 도형 모두 변한다. 전체에 대한 것도 변할 수 있고 각 요소별로도 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 도형에 해당하는 규칙을 공통규칙. 이 도형 전체, 즉 내부분 전체에 해당되는 거는 공통규칙. 그 다음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행이면 1행, 1열이면 1열. 거기에만 해당되는 요소 도형에 해당되는 규칙을 개별 규칙이라고 한다. 위 도형은 다음 주어진 규칙을 바탕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자, 이제 규칙. 그쵸? 자, 일단 도형 회전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데, 공통 규칙은 이 전체가
전체예요. 도형이 전체가 만일에 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요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엔 이쪽에서 본 모양을 찾으면 돼. 이쪽에서 본 모양. 그러니까 얘가 우상단, 얘가 좌상단이죠. 봐봐요. 우상단, 좌상단. 그죠? 얘가 요렇게 돌아간 거니까. 그래서 요 놈이 이쪽으로 오고 요 놈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도형 전체가 얘가 1, 2 갖고 얘가 1, 2 왔고. 맞죠? 그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개별 규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놈에 대해서 개별적인 도형 회전을 시켜라. 이거를 즉 일렬만. 이거는 뭐냐면 얘 도형 전체가 움직이는 거야.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도형들이 얘들이 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죠? 얘가 요 안에서 지들이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한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1, 2 가고 얘가 1, 2 가고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요 놈이 요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해했죠? 마찬가지야. 얘도 요렇게 돌아가니까 얘가 이쪽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자, 이제 요 이해만 하면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자, 도형 대칭에 이제 좌우 대칭하고 상하 대칭. 만일에 도형 전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럼 이걸 전체를 뒤집은 거야. 그냥 휙. 좌우 대칭. 샥 뒤집은 거예요. 상하 대칭하면 위아래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대칭이동 전체를 이 도형 전체를 좌우로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모양이 요게 요렇게 될 거고 맞죠? 정반대로. 그쵸? 요거를 기준해서 딱 접으면 딱 맞아 떨어져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좌우 대칭은 뭐냐면요. 자 여기 지금 개별 규칙이야. 즉, 요 개별 요소들에 대해서 얘하고만 좌우 대칭시키는데 요거는 얘랑 시키는 게 아니고 얘랑이 아니고 각각에 대한 개별적으로 요 놈을 좌우 대칭 얘가 이쪽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얘가 이쪽 얘랑 바뀌고 이렇게 해요. 이해 갔습니까? 요거는 도형 그 개별 도형 안에 있는 조그만한 도형들이 좌우 대칭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하 대칭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도형 이동,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그쵸? 뭐야? 얘는 얘랑 똑같은데? 아, 이거 이동이구나. 아, 이건 회전이고요. 이건 돌리는 거고, 이건 이동. 그러니까 도형이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옮겨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던 도형이 이쪽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얘가 1, 2, 얘가 1, 2, 얘가 1, 2. 차이점 여러분 이거와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얘하고 구분 잘해야 돼요. 얘는 이렇게 돌아간 거 전체가 이렇게 돌아간 거고요. 얘는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 위치가 이쪽으로 온 거죠. 모양은 똑같죠. 근데 얘를 봐봐. 얘는 모양이 어때요? 돌아갔죠. 돌아갔잖아. 그치? 얘는 이 모양 그대로 위치가 바뀐 거고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요거는 위치 이동.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요 안에 있는 이 도형이 위치가 바뀌는 거야. 시계 방향하면 얘가 1, 2, 얘가 1, 2, 얘가 1, 2. 모양은 똑같아요. 그쵸? 얘가 1, 2, 얘가 1, 2 이렇게. 모양은 또 그대로 있고 이 모양 그대로 가고 회전이 아니야. 위치만 바뀌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1, 2, 얘가 1, 2, 얘가 1, 2 이렇게. 위치만. 됐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도형 색변화. 색변화. 그러니까 회색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흰색으로, 다시 흰색은 회색으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회색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흰색으로, 흰색은 다시 회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만일에 전체에 대한 색변화다 그러면 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화면상에는 얘가 흰색이지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얘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죠? 검은색은 흰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회색은 검은색으로, 흰색은 회색으로. 됐습니까? 이거는 색깔이 변한다. 이 뜻이에요. 이건 전체가 바뀌는 거고, 얘는요, 요 주어진 요소만. 검은색은 흰색으로, 요거 흰색으로 바뀌고요. 요거는 회색은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흰색은 회색으로. 됐죠?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문제 갈게요. 다음 규칙을 바탕으로 주어진 도형이 보기와 같이 변화할 때 A와 B에 알맞은 도형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화살표 한 2개짜리 도형이 간단한 것들 그거 1, 2, 3, 4번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점점 화살표를 많이 집어넣겠죠?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문제를 쭉 내는 거예요. 20문제를. 예? 자, 갑니다. 자, 일단 얘가 이렇게 변하고 얘는 이렇게 변하고 얘는 이렇게 변했대요. 그치? 이때 여기에는 어떤 도형, 여기는 어떤 도형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공통규칙은 도형의 이동이고요. 개별규칙은 도형의 회전이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근데 공통규칙은 도형의 이동이라 그랬거든요. 도형의 이동. 도형이 옮겨간 거야. 그럼 이 모양은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하면서 옮겨가야 돼. 일단. 맞죠? 그치? 근데 여기 봐봐요. 이 모양이 어디로 갔어요? 저 모양이. 1, 2 왔죠? 1, 2. 그쵸?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야. 얘가 1, 2 왔죠? 봐봐. 얘가 1, 2 왔고 얘가 1, 2 왔고. 그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단 자 공통규칙입니다. 공통규칙은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 됐습니까? 자, 이제 개별규칙은 만일에 요 도형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얘가 1, 2 오고 얘가 1, 2 오고 그렇게 가는데 일단 이동을 했다고 볼게요. 근데 지금 도형의 모양이 바뀌어 있는 게 있고 모양이 바뀌어 있지 않은 게 있지. 자, 얘는 어때요? 얘는 모양이 안 바뀌었죠? 그대로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얘. 모양이 어때요? 안 바뀌어 있죠? 그치? 모양이 안 바뀌어 있습니다. 얘들은 그대로예요. 그럼 모양이 바뀌어 있는 걸 볼게요. 모양이. 자, 요 놈이 1, 2, 1, 2가인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얘가 맞죠? 모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지금 요 모양이 요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여기 있던 놈이 1, 2 갖고 얘가 1, 2 갖고 1, 2 왔죠?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회전시켰다는 얘기죠. 얘는 시계 방향.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통규칙은 전체 도형에 대해서 일단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도형의 위치를 이동한 거예요. 이동하고 그 다음에 개별 규칙에서 도형을 회전시키는데 누구랑 누구 잘 봐요. 요 놈도 봐요. 요 놈도. 요 놈이 지금 요 놈이거든. 얘가 이쪽으로 왔잖아. 그치? 이쪽으로 왔죠. 근데 모양이 바뀌어 있죠. 그치? 모양이 바뀌어 있잖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돼 있죠.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서 본 모양을 보면 돼. 그게 요거잖아.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가 회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거. 즉 여기서 본 모양을 찾아내주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뭐를? 얘가 회전돼서 요렇게 온 다음에 즉 몇 열? 1열. 요거예요. 이제 끝났어. 요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 뭐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느낀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되고 끝난 거예요. 아 이제 공통규칙에 의해서 얘는 전체를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90도 회전이 아니라 이동.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올 놈은 모양은 얘예요. 얘가 이쪽으로 와야 돼. 맞죠? 그쵸? 이동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놈 두 개가 이쪽에 올 거야. 이쪽에 온 거. 그 다음에 개별 규칙은 뭐예요? 요 내부에 있는 요 도형. 요 놈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놈이 요 그림이 그대로 일리 내려온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 모양을 보면 돼. 그냥 이쪽에서 본 모양. 즉 여기 상단에 새카만 거 됐습니까? 상단이 새카만 거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회전 이동시켰으니까 요 모양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이쪽으로. 그죠? 됐습니까? 그럼 요 놈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2번, 3번, 4번 중에서 그치? 2번, 3번, 4번 중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 돼요.
일단 요거는 제거하고 됐습니까? 2, 3, 4 중에서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B를 찾아야 되거든. B는 뭐냐면 다시 갑니다.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죠? 얘가 이쪽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럼 나는 B만 찾으면 돼. 딴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돼.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모양이 그치? 얘 아니면 얘란 얘기야. 얘 아니면 얘요. 자 얘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얘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회전해야죠. 시계방을 90도 회전해야 돼. 요거를 시계방을 90도 회전시키면 얘가 1, 2 이동한 다음에 회전시키면 시계방으로 회전 이동을 시키면 여기서 본 모양을 찾으면 되죠. 여기서 본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 본 모양인데 회전시키면 여기서 본 모양을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얘만 잘 보면 돼. 얘만. 얘요, 얘. 요 뾰족한 오각형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만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 모양이 그대로 이쪽에 있다고 보고 이걸 회전시키면 얘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 위로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치? 그러면 3번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선생님 다른 데 필요 없는 건 안 봤잖아. A하고 B에 들어올 거 요것만 봤잖아. 도형출인 그렇게 푸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특징이 되는 거. 다른 걸 볼 필요 없죠. 나는 요 놈의 특징이 있잖아. 다른 건 별로 특징이 없는데 그럼 얘가 위치가 어디인지 뾰족한 부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찾아야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이제 신호등 형태인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 상반기, 2018년도 상반기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별거 아닌데 오래 걸려, 시간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다음 3 곱하기 3 사각형 오른쪽에 주어진 각 원의 규칙에 따라 도형이 보기와 같이 변할 때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모양을 골라봐라 해놓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얘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서 이게 신호등 모양이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흑백이니까 검은색, 회색, 흰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신호등 형태라고 이름 참 잘 갖다 붙여. 결국엔 이것도 뭐야? 도형출인데 기호출이야. 뭐라고요? 도형출인데 기호출이. 즉 얘가 명령어가 뭔데? 이 회색은 뭔데? 흰색 신호등은 뭔데? 그치? 뭐하라는 명령어인데 그걸 내가 생각해서 유추해봐라 그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자, 요런 모양이 얘에 의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 중에서 찾아보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9개의 그림을 다 찾아서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지금 줄로 볼게요. 줄로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있잖아. 한 2줄 정도만 하면 답이 나와요. 3개 다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딱 보면 봐봐요. 일단 맨 위에 줄.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맨 위에 줄. 맨 위에 줄에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없지. 그럼 난 맨 위에 줄만 찾으면 되는 거야. 왜 밑에 걸 왜 뭐하러 해? 맞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요 명령어, 이 부호하고 이 기호 2개의 기호만 이용해서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찾아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3개의 신호등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개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실전에서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풀지. 자, 선생님 요령을 볼게요. 일단 얘가 요 부호, 요 신호등, 요 부호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자, 우리가 추리. 말 그대로 추리야, 추측해 볼게요. 자, 요 부호에 의해서, 요 신호등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봐봐요. 일단 내부 도형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어? 요 놈이 1, 2 갔잖아,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왔고요. 그치? 자, 여기다 그냥 직접 쓸게요.
일단 한 칸 이동했죠. 맞죠? 네. 요 안에 있던 내부 도형이 그 다음에 바탕색, 배경색. 바탕색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내부 도형이 또 어떻게 됐어요? 요 놈은 요렇게 바뀌었죠. 요 놈은 요렇게 바뀌었죠. 그치? 저거는 근데 뭔지 몰라. 두 가지가 가능해. 뭐가 가능해요? 상하 위아래 대칭 이동이 가능하고 또는 180도 회전도 가능해요. 맞죠? 180도 회전 이동시켜도 이 모양 되고 이 모양 되고 가능합니다. 즉 내부에 있던 도형이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려서 이동하고 맨 위축은 왼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하 대칭 이동이나 또는 180도 회전 그건 도형을 더 봐야 돼. 아직은 몰라.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죠. 색반전. 그죠? 내부 도형이 색이 바뀌어 있죠.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내가 지금 추측한 놈이 맞았나 틀렸나를 보려면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자, 요 신호등, 요 부호의 기호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봐봐요. 자, 얘가 이쪽 한 칸씩 밀렸어요. 맞죠? 우측으로 한 칸씩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칠 다 바뀌어 있어요. 색반전 됐어요? 자, 이제 상하 대칭 이동이냐 아니면 180도 회전 이동이냐 그거 확인해야 돼.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확인하면 됩니까? 여기 보세요. 얘가 만일에 180도 회전 이동되면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근데 모양이 어때요? 똑같잖아. 똑같죠. 똑같다는 얘기 뭐야? 이거는 위아래 대칭 이동 시켰다는 얘기예요. 얘도 봐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게 180도 회전 이동하면 요 평평한 이쪽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맞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요 평평한 요 놈이 맞죠? 이쪽으로 와야 돼. 근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상하 대칭 이동이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이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얘하고 얘만 필요하니까 나는 이제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요거는 무슨 규칙인가? 자, 얘가 요거에 의해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맞죠? 요렇게. 일단 요거의 도형의 위치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일단 바뀌었냐면 배경색이 이동했죠. 여기하고 여기가 배경색이 색칠이 있었는데 여기로 이동했죠. 뭐 했단 얘기입니까? 배경색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배경색이 이쪽으로 오고 이 배경색은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 된 거야. 이해 갔습니까? 일단 배경색이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도형. 일단 색반전 이렇게 했고 내부 도형은 이걸로 봐서는 잘 몰라. 이걸로는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회전 이동하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든 반시계로 90도 회전하든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안 되고 얘를 봐야 돼. 얘를. 얘 모양이 이렇게 됐죠. 그죠? 내부 도형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됐죠? 그 다음에 색반전이 이렇게 색반전. 엔드 색반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자, 이제 다 찾아냈어요. 그럼 일단 지금 요 도형이 이거와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봐봐요. 얘도 색반전 들어가잖아. 색반전. 얘도 색반전 들어가잖아. 내부 도형이. 그럼 일단 위치 이동이나 또는 모양이 바뀌는 건 좀 이따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색반전이 2번 들어가요. 색반전 했다가 다시 또 색반전 또 하면 원래 그 도형의 그 색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색반전 2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도형의 내부 도형의 이 색은 그대로 나와야 돼요. 즉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왜? 이 모양은 그대로 나와야 돼요.
색이. 색이야, 색이. 아시겠죠? 봐봐, 벌써 세 개가 벌써 지워졌습니다.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그럼 봐봐, 다 할 필요가 없지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배경색이 봐. 배경색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럼 요 배경색 1, 2가야 되거든. 그럼 이쪽에 배경색이 있어야 되거든. 아, 이거 둘 다 배경색이 있네. 배경색은 소용없네요. 소용없고요. 자, 그 다음 봐봐. 여기서 내부 도형이 우측으로 한 칸 이동. 일단 얘부터 볼까? 일단 얘부터 볼게요. 내부 도형은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고, 그럼 요게 시계 방향으로 90도니까 요게 빼쪽한 게 이렇게 와야 돼요. 맞죠? 얘도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자, 이제 다시 요거에 의해서 내부 도형이 우측으로 한 칸씩 이동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요 놈이 우측으로 이 우측으로 한 칸 이동하면 1, 2 가야죠. 얘가 1, 2 가야 되고 얘가 1, 2 중앙에. 맞습니까? 그죠? 그 위치만 봤을 때 그럼 3번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지? 그럼 정확하게 볼게요. 정확하게. 자, 위치가 얘가 1, 2 가고 얘가 1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요 놈이 뾰족해져야 돼. 즉 이런 형태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런 형태 모양이. 근데 요거에 의해서 뭐야? 다시 상하 대칭이 되니까 거꾸로 위아래 뒤집혀야 돼요. 맞죠? 그럼 3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20문제가 쭉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모양을 다 따지려고 하니까 그래놓고는 시간이 없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풀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응.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도형 회전으로 볼게요. 요거는 148페이지인데 요거는 그 재작년 2017년 하반기 문제인데 얘는 내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20문항 전체적으로 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2018년도께 가장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께. 갑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을 통해 좌우 규칙과 상하 규칙을 파악하여 보기 A와 B에 해당하는 도형을 골라라 해놓고요. 자, 뭐가 뭐 잔뜩 말이 있어요. 뭐가 잔뜩 말이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별로 필요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의 2 곱하기 3 사각형 내부에 위치한 도형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모양이 변화하며 규칙은 다음과 같다. 사각형 내부의 도형은 외부 도형, 앞면 도형, 뒷면 도형으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열에 위치한 두 사각형의 외부 도형은 동일하며 내부 도형은 같은 도형의 앞면 도형과 뒷면 도형이라고 정의한다. 같은 열 1행의 내부 도형은 앞면 도형, 2행의 내부 도형은 뒷면 도형으로 생각한다. 좌우로 이동하면서 도형의 모양과 방향이 변하며 상하로 이동하면서 도형의 무늬가 변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 도형이 좌우의 사각형으로 이동하면서 규칙에 따라 회전하거나 세 도형끼리 서로 맞교환할 수 있다. 1열의 두 도형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2열 1행, 3열 1행 도형의 모양이 결정된다. 1행의 도형 모양이 결정되면 해당 규칙에 따라 2행의 도형 모양이 결정된다. 뭔 말인지 그죠?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에?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회전이동, 대칭이동, 돌리고, 도형 돌리고, 아니면 색깔 바꾸고, 그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엔 그거예요. 자, 봅니다. 자, 나는 이거 지금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답 찾아볼게요. 그냥. 포기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얘가 이렇게 변하는데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변화하는 거야. 맞죠? 그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얘랑 동일한 규칙으로 변화할 때 여기는 어떤 그림이 와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보세요. 자, 일단 바깥쪽, 안쪽에 있는 원 말고요. 바깥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색칠이 조금 흐릿한데요. 좀 흐려요. 여러분들 색칠이 잘 안 보이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림을 보면 되는데 보세요. 얘가 지금 회전 이동하고 있잖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맞죠? 일단 외부 도형. 그쵸?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도형이 시계 방향 90도 회전하면 돼. 그럼 요거 시계 방향 90도 회전하면 I'm sorry, my mistake. 반시계. 시계가 아니라 반시계.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요? 회전하면요. 이제 얘가 밑에 오고 위에 이렇게 이 모양이 되면 되는데 잘 봐요. 여기 봐봐. 이 색칠 봐봐요. 색칠. 맨 밑에 색칠 있어야 되고요. 맨 위에 색칠 없어야 되죠.
밑에 색칠 있어야 되고요. 위에 색칠 없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일단 이건 자체가 모양 자체가 틀렸어요. A의 모양 자체가 틀렸고요. 얘는 색칠이 잘못됐어요. 그럼 2번이냐? 5번이냐? 그럼 봐봐. 이 안에 있는 도형은 볼 필요 없어. 똑같으니까. 똑같잖아. 맞죠? 똑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도형만 보면 돼. 밑에 도형? 이것도 보세요. 요게, 그죠? 어떻게 되고 있어? 일단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90도 회전해. 일단 얘도 그럼 90도 회전해야 되네?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으니까 밑에가 넓은 거, 위가 좁은 거. 그 다음에 봐요. 이거 색칠 봐요. 이쪽에 색칠 있고 이 색칠이 없어. 즉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색칠이 있고 왼쪽은 없어요. 오른쪽은 있고 왼쪽은 없어. 그쵸? 그럼 봐봐. 여기는 오른쪽이 없고 왼쪽이 있잖아. 맞죠? 틀렸지. 그럼 2번이지. 그럼 끝. 맞아요? 그럼 내부 도형 볼 필요가 없어요. 내부 도형. 왜? 똑같으니까. 실전에서는 실제로 문제 낼 때 내부 도형이 다르면 이제 내부 도형의 색칠까지도 판단해 봐야 돼. 그때는요. 그거는 뭐야? 주어진 문제에 따라 다른 거야. 주어진 그림에 따라. 내부 도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마도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내부 도형까지 파악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내부 도형이 필요가 없어요. 바깥쪽 도형만 파악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그 문제에 따라 다른 거니까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도형 유추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 상반기 문제인데요. 얘도 뭐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도형추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호추리예요. 도형추리보다는 기호추리. 자, 보세요. 다음 주어진 변환 규칙에 따라 보기의 점을 변환할 때 최종 모양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 놓고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죠? 이거 봐봐요. 이 점 하나가 얘에 의해서 이렇게 변했대. 이 점 하나가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변했대. 이 점 하나가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변했대. 이 점 하나가 요거에서 이렇게 변했대.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야? 해야 될 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데? 뭐 하라는 규칙인데? 이거는 뭐 하라는 건데? 이건 뭐 하라는 거지 도대체? 이거를 내가 뭐예요? 이 기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저 기호들의 의미. 그걸 내가 추리하는 거야. 자, 보세요. 점 하나가 요 부호, 이 부호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 점은 요 부호, 이 부호, 이 세 개의 기호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잘 보세요. 요 화살표 잘 볼까? 화살표. 화살표 보세요. 여기도 화살표 보세요. 이거는 뭔가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잘 보니까 여기 화살표에 있었더니 여기 점이 어떻게 됐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서 움직인 경로가 나타났죠. 움직인 발자취. 점이 움직인 자취야. 아, 이 점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란 뜻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쵸? 여기도 봐봐. 점 하나가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세모가 있는 경우는 봐봐. 여기는요. 자, 화살표. 이 화살표 그죠? 경로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 화살표 이렇게. 아, 그럼 이 화살표는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 맞죠? 그런데 여기에 이 세모가 있는 것들은 화살표가 똑같은 놈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생기죠. 근데 여기는 세모가 없어요. 화살표하고 동그라미랑 X표만 있어요. 이 부호만 있어요. 그치? 여기는 동일한 똑같은 그 모양이 생겨나지는 않죠. 그럼 우리가 뭐를 판단할 수 있어? 아, 얘는 뭐다? 복사하는 기능이 있구나. 그 얘기죠. 추측이야, 추측. 아, 그럼 얘는 복사 기능이네.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정리하자면 화살표는 경로, 점이 움직인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복사 기능이야. 근데 요 부호가 있는 놈은 어떻게 됐어요? 화살표가 점이 점점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붙으면 점점 커지는데 화살표 모양으로 점점 커지면서 그 경로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점이 확대, 요 화살표 방향으로.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요거에 의해서 요 점이 점점 확대돼서 이 경로가 나타났어. 이런 도형이. 맞죠? 확대가 됐어요? 요 화살표 모양, 그 경로로. 그 다음에 이 부호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서 똑같은 놈이 밑에 하나 생겼죠? 얘는 복사는 복사인데 상하 대칭 복사가 됐어요. 이해했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요 놈도 볼게요. 자, 이 점이, 자, 이제 얘는 요 화살표 앞에 X표가 붙었어. 그랬더니 요 방향으로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죠, 점점. 얘는 축소죠, 축소. 더 좁아졌잖아요. 점점점. 그치? 축소, 그 다음에 이건 경로, 화살표 경로로 축소됐고, 그 다음에 얘가 붙었더니 어떻게 됐어? 얘가 좌우 대칭 복사. 맞죠? 좌우가 똑같아졌잖아요. 똑같아졌죠? 똑같으니까 얘는 좌우 대칭 복사를 하라는 얘기군요.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쵸? 추론이야, 추론. 갑니다. 자, 봐봐요. 얘가 요 경로에서 이 방향으로 확대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지. 다시 요 화살표 경로로 축소됐죠. 다시 축소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해낸 이 규칙이, 추리해낸 저 규칙이 맞았다는 얘기죠. 됐죠? 그 이제 자, 마지막 이거 볼게요. 자, 일단 요 놈이 축소가 됐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축소가 됐는데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 얘기죠. 네모는.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모양으로 바뀌었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복사, 원점 대칭 복사 이렇게 용어를 붙일게요. 아,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찾아내면 문제는 쉽죠. 그치? 이걸 찾아내면 이제 문제가 막 쭉 나와요. 이렇게 쭉. 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그럼 그거 계속 찾으면 돼. 이거 푸는 거는 쉽죠? 그치? 쉽습니다. 갑니다. 자, 요 방향으로 일단 확대가 돼야 돼. 맞죠? 이 방향으로 일단 확대가 돼야 돼. 1대 2 무조건 틀렸어, 이거는. 일단 이 방향으로 확대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일단 요 형태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방향으로 축소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 모양이죠. 됐습니까? 얘는 뭐라 그랬어, 아까? 좌우 대칭. 요 모양 그대로 좌우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에 이게 나와야 되고 요 놈 대신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5번이 나와야죠. 쉽죠? 그러니까 기호 추리, 기호의 의미만 알면 문제 자체는 쉬워요.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도형 추리로 갈게요. 얘는 뭐 별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바로 풀어버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요게 2016년도 하반기에 출제됐던 형태인데 요때까지만 해도 뭐 도형 추리가 아주 쉬웠어요. 자, 보세요. 얘는 상하 규칙은 뭐고 좌우 규칙은 뭐냐 이거거든? 근데 요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됐어요? 얘 돌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거야. 맞죠? 그럼 얘지. 됐습니까? 색반전 같은 거 없죠? 즉 상하 규칙은 뭐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거예요. 즉 A에 들어갈 모양은 그럼 얘도 바꿔요. 얘랑 비교해봐요.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이 모양 되잖아. 얘가 요 모양이 이쪽으로 가죠. 얘가 이쪽으로 오고요. 돌리면.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A라는 모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값이 모양이 얘가 나와야 돼. 얘가요? 그럼 A 모양은 거꾸로 얘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A가 나오면 되죠. 즉 이걸 90도 회전 샥 이동시키면 결국 이쪽에서 본 모양 찾는데 이쪽에서 본 모양. 이쪽에서요? 그럼 일단 A 모양은 2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됩니다. 요놈 아니면 요놈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좌우 규칙을 볼게요. 좌우 규칙. 자, 얘랑 그럼 무슨 규칙입니까? 이거 뭐 한 거예요? 얘랑. 뒤집었죠? 이거 회전이 아니야. 이거는 뒤집은 거야. 요 모양이 이쪽에 와 있잖아. 정반대로. 그죠? 뒤집은 거야. 좌우 대칭.
됐습니까? 좌우 대칭 시켰고요. 그 다음 뭐 했어? 색반전. 좌우 대칭 이동시키고 색반전 일으켰죠? 그러니까 얘하고 규칙은 좌우 대칭의 색반전. 즉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인데 요거의 좌우 대칭 이동시키고 색반전한 거. 얘는 좌우 대칭 이동만 시키고 색반전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얘는 색반전이 돼 있잖아. 그럼 4번이구나.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하죠? 응. 간단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째 유형 정육면체 복합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시계 방향, 뭐 회전 이동, 그 다음에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뭐 위아래 뒤집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얘는 뭐예요? 입체로 나타내는 것뿐이야. 입체 도형으로. 요거요. 자, 다음 주어진 규칙에 따라 보기의 입체 도형을 변환한다고 한다. 아래 규칙을 참고하여 변환될 입체 도형의 마지막 모양을 골라라.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거든요. 너무 흐려. 이 색깔이 너무 흐려서요. 어디에 있는 거야? 규칙 1은 여기 위에 있어, 색이요. 위에 있고요. 규칙 2는 여기. 얘는 여기가 색칠 있고, 얘는 여기에 색칠 있네. 그 다음에 규칙 3은 밑에. 여기에 색칠 있고요. 규칙 4는 왼쪽 여기 있고요. 규칙 5는 앞쪽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물론 얘가 주어지고서 예제가 주어지고 문제가 또 쭉 나와요. 뭐만 바꾸면서 규칙 1, 2, 3, 4, 5를 막 바꿔가면서 그림만 바꿔가면서 나오는데, 자, 일단 내가 요 문제만 볼게요. 요 문제에서는 이 규칙이 지금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는 데는. 다른 문제를 푸는 데는 규칙이 다 필요한데, 어쨌든 자, 규칙 1은요. 일단 잠깐 살펴볼게요. 규칙 1은 봐봐. 요렇게 됐던 놈이 이렇게 됐어요. 뭐 한 거야? 그렇지. 좌우 바꾼 거죠. 좌우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치? 좌우가. 즉 좌우 대칭. 규칙 1은 좌우 대칭. 그 다음에 규칙 2는 요 규칙 2는요. 얘가 이렇게 됐죠. 뭐 한 거야? 얘가 이쪽으로 돌아갔죠. 그치? 얘는 위에 그대로 있고요. 이쪽에 있던 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별이 있는 모양이야. 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치? 이거는 뭐라고 할까? 요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반시계 90도로 할게요. 반시계 90도. 90도 회전. 자, 규칙 3은요. 이 규칙은 얘가 이렇게 됐죠. 뭐 한 거야? 위에 있던 놈이 밑으로 역방향이 됐지. 얘가, 그치? 반대가 되지, 반대지. 이거는 뭐야? 상하 대칭. 그럼 규칙 4는요. 규칙 4는 요 놈이 앞으로 왔죠. 그럼 이렇게 돌렸다니, 이렇게. 지금 요거의 반대. 그죠? 이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마지막 5번째 규칙. 얘는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이거는 이 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뒤집은 거. 규칙 2 한 다음에 반시계 방향 회전 이동 한 다음에 다시 또 위아래까지 뒤집었어요. 지금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에 엔드 상하 대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놈이 이쪽에 있던 놈이 아니면 원점 대칭이라고 볼 수도 있네. 원점 대칭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림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그냥 원점 대칭. 이 도형의 말이 좀 그렇다, 그지? 원점 대칭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조금 말이 좀 그래요. 원점 대칭 위아래 뒤집기.
그죠? 아무튼 요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보고요. 이제 문제로 갈게요. 문제. 지금 문제에서는 어디 보자. 요게 규칙 2예요. 2, 3, 4네. 2, 3, 4. 규칙 2, 규칙 3, 규칙 4. 그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필요해요. 요것만. 자, 이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다 머릿속에 그리려고 하지 마. 왜냐면 얘가 지금 주어졌잖아. 근데 여기 딱 그림을 보는 거예요. 보고 일단 여기서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형태의 그림 뭐예요? 화살표잖아. 화살표죠. 그 화살표의 위치만 봐요. 다 보려고 하지 마. 화살표의 위치하고 모양만 보겠습니다. 자, 규칙 2가 뭐라 그랬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요거 90도 회전하면 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위치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하 위아래 대칭. 그럼 요 놈이 밑으로 와야 돼요. 화살표가. 밑으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다시 반대로 하면 회전하면 요게 1, 2 와야죠. 1, 2. 화살표가 이쪽으로요. 그죠? 그럼 2번이네. 이렇게 와야죠. 다시요? 돌리면 요 모양 1, 2 가야 되잖아. 그쵸? 위아래 상하 대칭식 뒤우면 요리 와야 되잖아.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죠? 봐. 다른 거 필요 없죠. 요 모양이 다 다르니까, 요 부분의 맨 앞부분의 모양이 다르니까 저 화살표의 위치하고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고, 만일에 똑같은 그림이 있으면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그림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이걸 다 보려고 하지 말라고. 저 뒤에 무슨 뭐에 무늬가 있는지 뭘 그걸 왜 판단하려고 그래. 힘들게. 이해 갔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좀 빨리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형태. 행렬 변환. 자, 요거는 이제 2015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별거 없어요. 자, 화살표를 따라 일정한 규칙 ABC를 적용하여 도형이 보기와 같이 변환되고 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변환 규칙을 찾아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모양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자, 1. 가장 위의 규칙은 사각형의 가장 바깥쪽. 여기 이 칸에 적용된대요. 두 번째 규칙은, 중간의 규칙은 사각형의 중간 칸, 여기 칸. 가장 아래의 규칙은 사각형의 가장 안쪽 칸, 여기에 적용된대요. 그래 놓고, 자, 이제 보기가 나왔습니다. 보기.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여기는 어떤 그림이 와야 돼? 이게 찾아보세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규칙에 A, B, C 3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3개 다 할 필요가 없어. 보통 2개면 돼요. 보통. 2개면 되는데, 일단입니다. 자, 만일에 내가 가장 바깥쪽 그림을 먼저 찾고 싶다. 그럼 가장 바깥쪽 B죠. B가 필요한 거야. B가 무슨 뜻인지가 필요한 거라고. 이것도 기호출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일단 A부터 해볼게요. A부터 볼게요. A부터. 자, A의 규칙 A에 의해서 이 모양이 이렇게 변했대. 근데 봐봐. 내부 도형의 위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모양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내부 도형은 그대로 있어요. 요 놈도 그대로 있고 요 놈도 그대로 있어요. 맞죠? 그럼 뭐가 바뀌었습니까? A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배경색이 바뀌었죠. 요 색이 이쪽으로 왔잖아. 그치? 요게 1, 2 왔잖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제 회색은 잘 안 보이거든요. 회색이 요거네, 요거, 그치? 요 놈이 이쪽으로 왔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뭐야? 배경색이 바뀌는구나, 이동하는구나예요. 무슨 방향? 이렇게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럼 내가 추리한 저것이 맞았나?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봐봐요. 자, A가 두 번째 칸에 있지, 두 번째 칸. 그래,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자, 이 내부 모양 그대로 있죠? A에 의해서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배경색 요 놈이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맞죠? 그 다음 회색. 회색이 어떤 배경색? 없네, 회색이 없네, 여긴 아예. 없죠, 회색이. 그치? 잘 봐요, 이제. 그러면 A에 의해서 요 그림에 이 모양은 그대로 있어야 돼. 여기 그대로 위치가 그대로 있고 배경색이 반시계 방향. 요 놈이 1, 2 와야 돼요. 배경색이. 맞죠? 그치? 그럼 일단 1번 안 됩니다. 2번 가능하고요. 3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안 됩니다. 5번 가능하죠. 그럼 답은 2번 아니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자, 이제 2번하고 5번의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 그러면 가장 바깥쪽, 배경색은 똑같네. 가장 바깥쪽에 이 도형의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들어갈 거, 즉 B의 기호만 찾아내면 돼. C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필요 없어요. 그치? 보통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돼요. 만일에 중간 그림이 다르면 C만 찾아내면 돼요. B는 똑같다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B를 볼게요. B에 의해서 요 중간,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어때요? 배경색은 그대로 있고, 요 놈이 1, 2 같죠, 1, 2. 그치? 요거는 내부 도형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이동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봐봐. 요 B가 요 놈이잖아, 요 놈. 맨 밑에 줄이죠? 그럼 얘가 시계 방향이니까 1, 2 같다는 얘기잖아. 봐, 1, 2 같잖아요. 그지? 그럼 맨 마지막 이 모양에서 B가 가장 바깥쪽에 명령어니까 B 규칙에 의해서 자, 요 놈이 시계 방향 90도 해지니까 얘가 어디로 와야 돼? 1, 2 와야죠, 1, 2. 얘가 1, 2 와야 돼요. 얘가 1, 2 와야 되고요. 그죠? 하트가 여기 있고 세모가 여기 있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럼 몇 번이야? 5번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C는 볼 필요도 없죠.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도형 추리는 사실 연습만 좀 해주면 별거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식적 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원구였습니다.